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2학년이 되신 걸 축하하며 새 책을 사면 언제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 책 가지고 공부하게 된 걸 축하한다. 그리고 원래 내가 이렇게는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개념서에 밑줄을 긋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면 정석이겠죠? 평일에 수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바이블 가지고 하는데 원래 바이블이라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 많이 써 있어 거기. 그래서 개념서에 밑줄치기 하는 이유는 혼자서 공부할 때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뭔지 좀 표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칠판에 설명 내용 할 텐데 하고 나서 문제만 디립다 풀잖아. 문제를 풀어서 풀리면 내가 아는 것 같고 안 풀리면 다시 물어보는데 질문하는데 물론 뭐 질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앞에 있는 내용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앞부분 내용 꼭 읽어보라는 뜻에서 어디 밑줄 그어야 될지 표시를 해드릴 텐데 약간 구식이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던 건데 뭐 일단은 수1부터는 여러분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범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대학 가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기초공사였다면 이제부터는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랑 상관없지만 지금 고3들도 다시 수험부터 시작합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 잘 정리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다음에 또 볼 때 똑같은 책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정석을 그냥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까지 그냥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만 풀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써 있는 내용들 중에 읽어봐야 되는 것들 또 증명해야 되는 거 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정석은 그래서 수업은 이제 정석으로 제가 할 거고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당연히 설명할 거고 거기에 RPM 한 권 더 사자고 했는데 RPM 책 잠깐만 줘봐. 아무래도 이제 수학 1부터는 이게 표지였나? 수학 1부터는 여러분 물론 이제 내년 선생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정석만 달달 공부하셔가지고는 학교에서도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정석도 역시나 뭐 모의고사 가지고 편집해서 낸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중에 나오는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다. 모의고사 문제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석만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RPM 한 권 더 사서 공부할 텐데 수업할 때 그래서 제가 정석에 있는 거 내용 설명하고 기본 문제도 같이 풀 거고 그리고 정석에는 빠졌지만 풀어봐야 하는 문제들 있으면 여기서 몇 개 뽑아서 더 풀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거 다 푸는 겁니다. 숙제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텐데 중복되는 건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2권 가지고 방학 동안에 공부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석이 챕터별로 단원이 다 나눠져 있어요. 어디가 대단원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조금 보기가 불편한데 정석책으로 보시면 1단원에서 총 15단원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단원에서 6단원까지가 대단원 하나고요. 뭐 지수 로그 어쩌고 써 있죠. 그리고 7단원 상학함수의 정의부터 11단원 상학함수 써 있죠. 거기까지가 대단원 2단원이고 12단원부터 15단원까지가 또 하나의 대단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크게 3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3분이시면 한 단원씩 했어. 대단원을 하나씩. 누구는 지수로구, 누구는 상학함수, 누구는 수열. 그래서 중간고사는 쉽고 기말고사는 어렵고 어이구야. 막 그랬다고. 근데 뭐 이번에 또 선생님 몇 분이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단원이 크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단원 3개가 서로 연관이 없어요. 독립적인 새 과목이 들어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서로 연관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셋 다 어려워요.
셋 다 양이 많고요. 한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 절망하지 마, 윤지야. 대단원 하나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과목을 하는 거야. 즐거워서 웃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뭐부터 하든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1단원부터 하는 게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하루에 한 단원 정도씩 하고 싶은데 그건 뭐 되는 거 봐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수 할 거고 내일은 수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가고 나면 2단원 녹화를 해놓을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오늘 저녁에 1단원, 2단원 다 보내드릴 겁니다. 1단원은 오늘 같이 이렇게 공부할 거고 2단원은 여러분 가시고 나면 제가 혼자 셀프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평일에 1, 2단원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단원부터 잔소리 그만하고 시작을 할게요. 정석 보시면 되고요. 첫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지수라는 제목 옆에 조그만 챕터로 2개 써 있죠. 챕터가 2개 들어 있어요. 거듭 제곱근의 계산하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설명 먼저 하고 나서 정석에 밑줄 그어야 될 거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어요. 근이야, 근. 근이 뭐야? 방정식의 해. 그게 근이잖아요. 그죠? 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건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거듭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x제곱, x세제곱, x네제곱 이런 애들이 퉁쳐서 그냥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건 거듭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루트 처음 볼 때 이런 거 했을 텐데 a의 제곱근 이런 말 들어봤죠?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제곱근 a 이렇게 있었죠. a의 제곱근 뭐죠? 뭐 그냥 편의상 a가 양수라고 칩시다. a의 제곱근 뭐예요? 저 둘이 다르다는 건 알아? 어떻게 달라? 내가 이러려고 여기 만든 거야. A가 A 루트 A 누가? 그럼 얘 뭔데? 뿔마. 그지? 요 녀석은 그냥 루트 A를 의미하는 거였고 얘는 우리가 뿔마 A야 이렇게 외우는데 뿔마 A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얘도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뿔마 루트 A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원래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A의 제곱근,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 X제곱은 A다, 의 근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뿔마 A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5의 세제곱근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 세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야. x 세제곱은 5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에요. 몇 개 있어요?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겠어? 응? 3개 있겠죠?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2다. 얘가 떠올라야 된다고. 근이 몇 개 있겠어요? 4개 있을 거야. 4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근데 근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거듭 제곱근이라는 게 뭐 제곱이나 세제곱, 네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0제곱 이런 거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을 당연히 다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된대.
저 네 개를 다 구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저거 네 개 다 허수일 거예요. 실수를 4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있을 텐데 저거 4개 중에 실수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이런 애들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이 챕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 있냐 를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인 게 몇 개 있냐. 우리는 실근만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야.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얘가 좀 더 구체적인 주제가 될 텐데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의 n 제곱근 중 실근이 몇 개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A의 n 제곱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X의 n 제곱는 A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그지? 요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 있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건 뭐 2차 할 때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했지만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변 그림 그릴 거고 우변 그림 그려서 요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방정식의 실근 찾으세요. 근데 방정식을 풀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 교점의 개수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고 좌변 우변 그래프를 따로 그릴 텐데 쉬우니까 오른쪽 거 먼저 보면 얘는 그림 그리면 그냥 상수함수잖아요. y는 a거든. y는 2, y는 3, 뭐 y는 마이너스 5 이런 애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거. 요 녀석은 n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가 막 변할 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n이 1일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n이 2일 때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3일 때부터는 3도 알긴 알죠. 26장에 나오잖아. 근데 4일 때부터는 안 나와요. 3일 때도 되게 대충 배우고 말았거든. 시험에도 안 나왔고. 그래서 요걸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크게 어떻게만 볼 거냐면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만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홀짝으로만 생각하냐면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는데 x축 y축이 있어. 여기도 x축 y축이 있어. x가 0이면 y가 0인 건 홀수냐 짝수냐 상관없이 당연히 똑같아요. 0이고 0,0을 지나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 더. x가 양수야. y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예요. 양수를 짝수번 곱하든 홀수번 곱하든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 x가 0보다 크면 y도 0보다 커요. 1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마찬가지 1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x가 음수일 때 x에다 음수 집어넣을 건데 만약에 n이 홀수였으면 마이너스가 남아있겠죠. y가 음수될 거라고.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라고. 그래프가 여기 그려질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림이 없다고. x가 음수인데 n이 짝수면 그때는 음수가 사라지겠죠. y가 양수만 되겠죠? 왼쪽에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고.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충 그려보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거 x의 n제곱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라고 y는 a라고 하는 직선 그어볼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얘는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교점이 하나예요. 책 이따 같이 볼 거야. 칠판 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상관없이 무조건 교점이 하나예요. 어떻게 올라가든. 근데 얘는 얘기가 다르죠. a가 양수면 두 개 만나요. a가 0이면 하나 만나고
A가 음수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n이 홀수냐 짝수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고 나서 보니 n이 홀수면 A랑 상관없이 무조건 교점이 하나인데 n이 짝수면 A의 부호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림으로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막 책에 보면 표 같은 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RPM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정석에 표는 안 그려져 있는데 표를 가지고 외우는 건 안 좋아요. 정석책도 눈으로 잠깐 보고 가면 8페이지에 빨간색 박스 있거든요. 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빨간색 박스에 괄호 2번 이야기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글로 써 있다고. 글을 외울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 이미지로 사진 찍어서 머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가. 그 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 두 개 다 그려져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n제곱근의 요거 때문에 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고 여기서 n이 홀수냐 짝수냐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n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A랑 상관없이 무조건 1개 n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A가 양수일 때 2개 A가 0일 땐 1개 A가 음수일 땐 0개 그런 이야기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책을 같이 보자면 그 하나 더는 뭐냐면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거 실제로 실근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x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n제곱근 a다 이렇게 읽어요. 이거 우리 그냥 루트 a다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제곱근 a잖아요. 여기 2제곱이라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이거 제곱근 a다 이렇게 쓰잖아. 이거 봐봐요. x 세제곱은 5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 방정식에 해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실수인 거 우리 어떻게 부르냐면 x는 세제곱근 5 이렇게 불러요.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새 책 공부하는 기분이 들죠? 루트 앞에 여기 조그만 첨자로 쓰거든요. 위첨자로 조그맣게 3이라고 써요. 이건 세제곱근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걸 쳐다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거 세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아 이거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라고 그 중에 실수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를 a라고 보면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n제곱근 a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근데 요걸 a라고 보잖아요. a가 음수야. 그런데도 요 점의 x좌표는 역시나 n제곱근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야. x 누구다? 실수인 건 누구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 얘기예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어도 이상한 거 아니다. 홀수 제곱근일 때는. 아니 원래 음수인가 보지. 3번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실수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음수면 되잖아. 3번 곱할 거라며. 심지어 얘 값을 따져보자면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크기도 같을 거예요. 세제곱해서 5 되는 숫자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는 게 우리는 약간 생리적으로 불편하죠. 복소수 때문에. 허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홀수 제곱근의 경우엔 이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짝수 제곱근은 얘기가 달라요. 여기 있는 녀석. 요거 y는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n제곱근 a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요 녀석은 누가 될 거냐? 이건 마이너스 달고 n제곱근 a 이렇게 될 거예요. 뿔마 루트 a라며. 그죠?
짝수 제곱근의 경우엔 뿔마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4제곱이 5야.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실근 몇 개냐 물어보면 짝수 제곱근에 양수니까 2개 있을 거고요. 그 2개가 누구다? 하나는 4제곱근 5, 또 하나는 마이너스 4제곱근 5다 그 얘기예요. 이거 4제곱하면 5 되는 숫자고요. 이것도 4제곱하면 마이너스 날아가면서 5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2개가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책으로 가서 그래서 표시해야 될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칠판에 켤 수 있으면 좋은데 칠판 켤 수 없으니까 7페이지부터 봅니다. 맨 첫 번째 7페이지예요. 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세모 하나 보이죠? 여기 8의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8의 관계 거기 써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그으시면 돼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곧 x 세제곱은 8을 만족시키는 x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8이라고 세제곱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꼭 이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임으로 있고 그 바로 밑에 초록색으로 8의 세제곱근 화살표 해서 3개 다 쳐져 있죠. 네, 그거 다 줄 그으시고 그 바로 밑에 이 중에서 실수 2를 기호 세제곱근 루트 8로 나타내기로 하고 세제곱근 8을 세제곱근 8이라고 읽는다까지 그으세요. 처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보러 올 때 읽어보라고 밑줄 그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제일 위에 땡땡 D부터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밑에 줄에 16의 4제곱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16의 4제곱근 그 밑에 보시면 16의 4제곱근은 2 마이너스 2 2i 마이너스 2i 그 밑에 줄에 이 중에서 양의 실수 2를 4제곱근 루트 16 음의 실수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4제곱근 16 박스 안에 다시 갑니다. 괄호 1번에 보시면 뒷부분에 줄 끝에 보면 있어요.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곧 x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근. 박스 안에 있는 거 말한 거야.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곧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근. 내려와서 괄호 2번에 로마자 1번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오직 1개. n이 홀수인 경우도 줄지셔야 되고요. 로마자 1번에 n이 홀수인 경우 그 바로 밑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오직 1개. 로마자 2번 n이 짝수인 경우 a가 0보다 클 때 저 끝에 가서 보시면 양수 1개, 음수 1개. a가 0보다 크다일 때 양수 1개, 음수 1개. a가 0일 때 0 하나뿐. a가 0보다 작다일 때 맨 끝에 실수는 없다. 그리고 9페이지 가서 그래프 2개 왕창 별표 치시면 됩니다. 그래프 2개 있죠? 그 그래프 2개,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으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고요. 뭐 n이 홀수, n이 짝수 이것도 표시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뒤에 보면
거듭제곱근 성질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주제 얘기하고 나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 뭐냐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건 지수 법칙이라는 거야. 지수 법칙 뭔지 알죠? 내가 지수 법칙을 말하면 그게 뭔지 몰라도 쓰면 뭔지 알 거야. 우리 이거 이제 중학교 때래. 난 초등학교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래.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뭐죠?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수 법칙이야.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의 x 나누기 A의 y 얘 누구냐면 A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겼다고요. A의 x제곱의 y제곱 얘 누구예요? A의 xy 지수끼리 곱하는 거고 A 곱하기 B의 x제곱 얘는 마치 분배하듯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용어 하나만 이 x나 y는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위에 있는 거 그건 알고 있죠. 이 A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이에요. 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수 법칙 잘 보시면 특히나 위에 있는 애들 지수 법칙에 나오는 애들 보면 AX제곱이랑 AY제곱을 곱한데 그거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밑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할 땐 지수를 더하는 거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눌 땐 지수를 빼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뭘로 배우냐면 X랑 Y가 자연수일 때 배워요. X, Y.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제로 A를 2개 곱한 게 있고 A를 3개 곱한 게 있다는 거야. 이거 2개를 곱할 거래. 그럼 전체적으로 A를 몇 개 곱한 거야? 5개 곱한 거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렇게 해서 이 지수 법칙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땐 특별히 제한 이런 거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처음으로 생기냐면 만약에 X랑 Y랑 둘이 같으면 어떡해? 라는 거야. X랑 Y랑 둘이 같아. 즉 Y가 X라고 치면 A의 X제곱 나누기 A의 X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고 있는 거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X에서 X 빼니까 0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A의 X제곱 나누기 A의 X제곱 둘이 똑같은 숫자일 거 아니야. 둘이 나누면 뭐 돼요? 1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X랑 Y가 둘이 같을 때, 즉 둘이 같은 숫자 나누면 1이 될 건데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지수가 0이 되더라 라는 거야.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를 이야기한 거니까 사실 0은 제외하는 건데 그냥 이것도 포함시켜서 야 그냥 지수가 0일 때 전체적으로 1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때도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랄까 논리적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하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라고. 야 혹시 지수에 0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1이라고 치자. 언뜻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A의 0제곱이라는 건 A를 하나도 안 곱했다는 거야. A를 하나도 안 곱했는데 그냥 1이라고 하지.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마.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냥 알았어. 뭐 좀 납득은 안 가지만 그렇기로 할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약속은 자기들끼리 했지만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하 지수가 0이면 1이구나. 인데 문제가 있어 이거.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이 같은 숫자니까 둘이 나누면 1이 돼.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 똑같은 숫자로 나눴는데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야? 0이야 0. 0을 0으로 나누는 건 1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0을 0으로 나누는 건 숫자가 아니야. 그죠? 0을 3으로 나누는 건 0이거든. 3분의 0은 0이잖아요. 근데 0분의 0은 숫자가 아니야. 분모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다 괜찮아. 그런데 단 누가 필요하다? A가 0은 아니어야 돼.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얘 이렇게 생긴 조건이 따라오면 지수가 0일 때도 그럼 숫자를 하나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2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야.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이에요. 마이너스 5의 0제곱도 1이고 오케이? 지수가 0이면 1이에요. 밑이 0만 아니면 돼요. 0의 0제곱은 없다고. 또 하나 y가 더 큰 경우 지수가 음수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셔도 돼요. a의 x제곱이랑 a의 무언가를 곱했더니 a의 0제곱 즉 1이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곱해서 1이에요. 둘이 무슨 사이야? 역수지 역수. 곱해서 1이 됐다는 건 역수거든.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요거 y라고 볼까요? a의 x제곱이랑 a의 y제곱을 곱해서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a의 x 더하기 y, 얘가 a의 0제곱이다 그 얘기거든. x 더하기 y가 0이란 이야기거든. y가 마이너스 x란 이야기거든. 무슨 얘기야?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a의 0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라고 볼 수 있다? a의 x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아하, 지수가 음수인 경우 n은 역수 취한 거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하나만 더 약속을 하면 지수가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어요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새로운 지수 법칙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 몇 가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음수일 땐 그냥 역수 취한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밑이 0인 경우는 제외하셔야 돼요. 0분의 1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 누구랑 같은 거라고? 2분의 1하고 같은 거라고. 3의 마이너스 2제곱, 얘 누구랑 같은 거라고요? 3의 제곱 분의 1이랑 같은 거니까 이거 9분의 1이랑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 지수가 음수일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거 밑줄 그어놓은 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야. 지수의 확장. 지수가 자연수일 땐 밑에 특별히 제한이 없었지만 지수를 정수 범위 0하고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할 땐 누가 필요하다?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 또 하나 볼 건 이건데 우리 거듭제곱근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를 n제곱하면 a가 된대. 요 x에 넣을 수 있는 녀석이 누구였냐면 이거였거든. 그죠? 이것을 n제곱하면 a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럼 이걸 지수로 나타내 보면 a의 몇 제곱에 n제곱을 한 게 a의 1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n분의 1이 들어가면 좋다고. 그지?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a에 n분의 1이 들어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요 n제곱근 a라고 하는 걸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고 나타내자는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거듭제곱근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n제곱근 a라는 걸
A의 n분의 1제곱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저거 막 갖다 쓸 수 있거든. 그지? n분의 1이니까 이건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건데 문제는 이 A에 넣을 수 있는 녀석도 제한이 있다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야. 이 2분의 1제곱은 루트 이야기하는 거기다.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뭐 돼요? 뭐 될 것 같아, 산? 마3? 마삼의 1. 이거 마3? 윤지 뭐 될 것 같아? 졸리지 너? 뭐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 아니다.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아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얘네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아니냐면 마이너스 3을 제곱했잖아. 양수가 돼버렸어요. 9가 됐다고. 9의 루트 씌워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에요. 그죠? 뭐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냐면 지수 법칙을 써서 얘를 만들었는데 이런 오류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죠? 실제로 이거잖아.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야. 이건 뭐였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었거든. 그래서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시 음수일 땐 유리수인 지수가 왔을 때 이런 식의 오류들이 생겨나게 돼요. 심지어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이야. 이거 허수예요. 이거 제곱하면 뭐 돼요? 이거는 제곱하면 뭐 돼? 이건 계산하면 뭐 돼? 뭐라고? 이거 계산하면 뭘 것 같아?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3이니 마이너스 3이니? 이건 마이너스 3이야. 이거랑 뭐가 다른데? 다르다고.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오류들이 우후죽순 생긴다는 거야. 그냥 2분의 1만 해도 이렇게 골치 아픈데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8분의 1이 되면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어쩌기로 했냐면 거듭 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는 것까진 좋은데 미시 음수일 땐 아우 졸라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미시 0보다 클 때만 하자 라고 그냥 약속하는 거야. 별로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그냥 미시 음수일 때 복잡하니까 제외하고 풀자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려면 미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돼요. 방금 말한 이런 예시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보면 요 뒤로 이제 하나 더 나오는데 지수가 실수인 경우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이때는 특별한 언급 없이 지수가 실수 범위 전체여도 지수 법칙 쓸 수 있어. 단 누가 필요해? 미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해. 더 설명 안 하고요. 걔는 이렇게만 얘기해요. 미시 0보다 크면 지수에 실수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그런 이야기야. 이런 숫자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지수에 이런 거 껴있다고. 괜찮다고. 미시 0보다 크니까. 그냥 지수 법칙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 눈여겨보셔야 될 건 지수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서 미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책에 가서 표시만 빨리 할게요. 12페이지. 정석의 1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줄 그을 건 아니에요. 말로만 눈으로만 먼저 보시면 네모 1번은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 즉 자연수일 때고요. 네모 2번은 지수가 정수일 때, 네모 3번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 네모 4번은 지수가 실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각마다 기본 정석 박스가 있거든. 눈으로만 보세요. 박스가 있거든.
근데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동그라미 1, 2, 3, 4가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모 1번에 있는 빨간 정석마저도 1, 2, 3, 4가 다 똑같은 거야. 결국 뭐야? 지수 법칙이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이제 밑줄 그으러 가보면 12페이지에 밑에 있는 기본 정석이에요. 밑에 있는 기본 정석 박스 제목에 보시면 지수가 정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정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괄호 1번에 A가 0일,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분의 1. 그리고 괄호 2번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까지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 밑엔 지수 법칙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똑같아요.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또 아랫부분에 기본 정석 박스 있죠. 유리수에다가 표시하시고 괄호 1번 보시면 A의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 A, A의 N분의 M제곱이 N제곱근 A의 M제곱, 그리고 괄호 2번에 보시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써 있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보시면 14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또 기본 정석 박스 있죠. 제목에 실수 표시하시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까지만 표시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지수 법칙 똑같으니까 표시 안 하셔도 되고요. 그 14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서 정리한 표 요거 하나만 딱 씁시다. 연필로 쓰세요. 14페이지 제일 위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두 줄짜리 표 하나만 드릴게요. 뭐 쓸 거냐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X제곱의 지수 법칙이라고 쓰시고요. 지수 X 및 A 다 쓰고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실수 전체예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수가 0과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음의 자연수,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는 밑이 0이 아니에요 라는 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지수가 유리수 또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는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라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 하나만 14페이지 위에다가 표시해 두시고요. 지수의 확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리고 다 쓰셨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10페이지 보러 갑니다. 10페이지 보러 갑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거듭제곱근의 계산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기본 정석 박스 하나 있죠? 거기 첫 번째 있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의 밑줄 그으시고요. 더 이상 밑줄 그을 거 없어요. 더 이상 그을 건 없어요. 말로만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 왜 나왔냐면 밑에 지금 보면 괄호 1, 2, 3, 4, 5 5개나 있거든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는 거. 이거 책에 딱히 뭐 증명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로 바꾸면 끝나요. 그냥 유리수인 지수로 바꾸시면 지수 법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a의 n분의 1제곱이야. 그죠?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b의 n분의 1제곱이에요. 되죠? 둘이 곱할 건데 지수가 둘 다 n분의 1이잖아. 지수가 둘이 똑같다고. 그럼 한 번에 묶을 수 있다고요. 얘를 뭐라고 할 거다? a 곱하기 b 전체의 n분의 1제곱이야 라고 할 거라고요. 이건 지수 법칙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거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와 같아요. 이게 지금 괄호 1번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꾸기만 하시면 다 해결돼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문제도 다 이렇게 바꿔서 풀 거예요. 정석에 있는 풀이대로 굳이 푸실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제곱근 a에 전체적으로 m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괄호 안에 것만 빨리 지수를 유리수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죠? 요거 n분의 1에 m이 붙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지수 법칙이고, 물론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순서 바꿔서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n제곱 근 a의 m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둘이 같아요. 이게 3번에 써 있는 내용이야.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밖에 있는 이 m제곱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똑같아.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받아들여야 돼. 마음으로. 매번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구구단 하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이해를 하자면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면 다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헷갈릴 땐 그냥 유리수 지수로 다 바꿔서 풀자. 뭐 그런 이야기고요. 5번만 하나 4번? 네, 4번 됐고 5번만 하나 더 보자면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np 제곱근 a에 mp 이렇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 누구래요? n 제곱근 a의 m제곱이래요. p가 약분됐다 그 얘기야. 약분되는 이유는 지수로 나타내 보면 얘는 분자에 있을 녀석이고 얘는 분모에 있을 녀석이거든. 그죠? a에 np분의 mp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러니까 p가 약분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얘가 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와서 예제 몇 개 풀어보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드리지요. 기본 문제 1번부터 보자면 거듭제곱근이라는 녀석을 처음 봤으니까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이게 1번에 있나 봐요. 다른 책이랑 다르게. 루트 2, 세제곱근 3, 네제곱근 5, 6제곱근 6. 루트 2, 세제곱근 3, 뭐라고 했다고? 네제곱근 5, 6제곱근 6. 이 네 개의 대소를 비교하세요인데 우리 대소 비교하는 건 수화할 때 많이 했죠. 대소 비교 어떻게 하죠? A랑 B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빼 말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뺄 수가 없다. 얘네들 중에 누군가 누구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나 있는 것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기억하세요. 미술 통이라든지 지수를 통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 1번이에요. 11쪽. 11쪽.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는
미술 통일하든지 지수를 통일하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엔 미술 통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수를 통일하는 건데 지수를 통일하는 것도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2에 2분의 1인 거야. 여기 지금 2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이거 제곱하면 2 되는 숫자잖아. 2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생략한 거라고요. 여기 2분의 1제곱이에요. 3에 3분의 1제곱이고요. 5에 4분의 1제곱이고요. 6에 6분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 지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2, 3, 4, 6이에요. 전부 다 12제곱씩 해버릴 겁니다. 12제곱. 이거 12제곱 하면 뭐 돼요? 2에 6제곱. 12를 하는 이유는 2, 3, 4, 6 최소 공배수 찾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12니까. 요거 12제곱 하면 이해되죠? 똑같이 다 12제곱씩 하면 대소는 안 변할 거니까. 요거 12제곱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생겼죠? 12제곱 했으니까 다시 12분의 1제곱 할 거예요. 그럼 원래 거랑 같아지죠? 그죠? 2분의 1을 12분의 6이라고 쓴 거야. 3분의 1을 12분의 4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뭐 된 거다? 64에 12분의 1제곱이고 81에 12분의 1제곱이고 125에 12분의 1제곱이고 36에 12분의 1제곱이에요. 완전 억지 같지만 지수가 통일이 된 거라고. 12분의 1로. 그죠? 지수가 12분의 1이 된 거잖아요. 누구만 보면 돼? 밑만 보면 돼. 밑이 제일 큰 놈이 제일 큰 녀석이겠죠. 밑이 제일 작은 녀석이 작은 녀석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소비견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중요한 녀석입니다.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키가 되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건 거듭제곱근으로 풀 게 아니라 다 유리수 지수로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먼저 좀 써보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바로 가볼게. A가 4개 보이죠? 저 4개는 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예요. 뭐가 따로따로냐면 지수가 다 따로따로예요. 요 A는 지수가 뭐일 것 같아요? 요 A만 먼저 볼까요? 요 A는 뚜껑으로 요거 하나 껴있고요. 여기 하나 또 껴있죠. 이 두 겹이야. 얘만 뜯어보면 A에 루트에 얘가 또 껴있는 거지. 지수가 뭐예요? A에 요거는 2분의 1, 요거는 3분의 1. 둘이 곱해야죠. A에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이 또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A에 6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밑에 있는 건 요 A는 지수가 뭘 것 같아요? 요 A는 지수가 뭘 것 같아요? 4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인데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에 마이너스 12분의 1이에요.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 취한 거라고 그랬잖아.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2분의 1,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 녀석은요? 지수가 얼마예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건 2가 생략된 거라 그랬어요. 얘는 12분의 1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밑이 다 A네. 지수만 보면 되겠네. 는 A 써놓고 지수만 이제 조지러 가는 거야. 이거 얼마였다고요? 지수 얼마? 6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 얘는 더하기 12분의 1 곱하는 거니까요. 얘는 빼기 6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수 계산하면 얼마야? 에? 빵이지. A가 0이니까. 다 지수가 빵이잖아요. 그죠? A의 0제곱이니까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오케이? 해설해 보시면 이거 거듭제곱근으로 다 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걸 이렇게 한 주 만에 끝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건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기본 문제 3번이에요. 15페이지로 가서 기본 문제 1-3번 볼게요. 1번 그냥 하시면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2번이야. 2번은 지금 유리수가 4분의 3, 지수가 4분의 3이란 유리수인데 밑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지수 법칙 쓰시면 안 돼요.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인수분해하는 거고요. 4번 볼까요? 4번. 4번에 보면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2에 요거 여러분 쓰실 때요. 요거 잘 써야 돼. 이거 잘못하면 2의 세제곱처럼 쓰게 되거든요. 니들 손이 똥손이라. 그래서 이거 2의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근에 붙어 있는 거야. 루트에. 지금 4번 보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대요. 숫자 3개 있는 건데 저거 셋 다 밑이 2예요. 2, 4, 8이 아니고 다 2인 거야. 오케이? 보통 밑은 소수로 나타내시는 게 좋아요. 소인수분해 하듯이. 바로 갈 거야. 칠판 보세요.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예요. 그러니까 2라고 밑을 딱 박아놓고 지수만 보러 갑니다. 얘는 지수가 얼마죠? 2분의 1. 요 뚜껑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여기는 2가 생략된 거니까. 그지? 2분의 1이에요. 요 녀석은요. 이건 지수가 얼마예요? 밑을 2라고 하면? 2의 제곱에다가 제곱에 3분의 1, 2분의 1. 쓸까요?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 2분의 1. 요렇게. 오케이? 되죠? 그 다음 얘는 또 곱하기니까 더하기 세제곱에 4분의 1에 3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뜯어서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루트 2랑 루트 세제곱근 2의 제곱이랑 루트 세제곱근 4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로 다 찢을 수 있다고요. 다 찢은 거 지수만 빨리 계산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얘를 이렇게 바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실수도 덜해요. 6번도 볼까요? 제가 칠판에 쓸게요. 칠판으로 봅시다. 6번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세제곱근 안에다가 요거 A랑 세제곱근 루트 A 제곱이랑 분모에 4제곱근 A 세제곱근 A. 자, 밑이 다 A다. 그죠? A가 4개나 붙어 있어요. 자리가 없네. 여기다 하겠다. A 위에다가 첫 번째 건 지수 얼마?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붙었어요. 6분의 1이다. 그죠? 6분의 1. 그 다음 요거 볼까요? 얘는 지수 얼마?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2. 9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아유. 더하기 9분의 2. 되죠? 얘는요? 빼기. 분모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요? 마이너스 12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산수는 직접 하시고요. 이제는 저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4번하고 5번인데 기본 문제 4번은 4번, 5번 둘 다 요건 이제 곱셈 공식 수상에서 하던 곱셈 공식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보면 이거 이렇게 봐야 돼. A의 4분의 1이랑 B의 4분의 1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책에는 거창하게 막 치환해서 풀고 있는데 물론 눈에 잘 안 보이면 치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는 게 좋아요. 얘부터 계산하면 합차잖아요. 그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뭐 돼요? 이게 2분의 2분의 그지? 제곱이라는 건 2를 곱하는 거니까. 지금 A 4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지? 지수는 제곱하면 안 되지. 2배 해야지. 이거니까 이건 A의 2분의 1 빼기 B의 2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얘랑 곱하려면 뭐가 되겠어? 합차. 결과가 뭐다? A 빼기 B가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이거래요. A-B 나누기 A의 3분의 1 빼기 B의 3분의 1이에요. 인수분해 된다는 게 눈에 들어와? 혹시? 요거 3분의 1 때문에. 나누기라서 좀 거시기한가 싶으면 이렇게 하자고요. A의 3분의 1을 X라고 볼 거야. B의 3분의 1을 Y라고 볼 거야. 그럼 여기 지금 A랑 B가 있잖아요. A는 뭐라고 하면 돼요? A를 뭐라고 하면 돼요? 세제곱인 거지, 그지? 이거 세제곱해야 A 1제곱 되는 거잖아. 그죠? B를 뭐라고 해야 돼요? Y의 세제곱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결국 얘 뭐 하라는 이야기다.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X 빼기 Y로 나누란 이야기다. 뭐 돼요? 이 정도 공식은 기억하고 있겠지. 왠지 기억하고 있어? 내 눈을 피하고 있어 너. 야,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공식? 이 책 보고 그럼 어떻게?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모르는 사람은 집안 수학 상책 펼쳐서 봐.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원래 a, b로 돌려주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a의 x 제곱이야. x 제곱이라고. a의 뭔 소리야?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더하기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그지? 그리고 뒤에도 b의 3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답이에요. 엄청 더럽게 생겼지만. 오케이? 벌써? 이제 4번 풀었는데? 이 두꺼운 책에 1장의 기본 문제 4번 풀었는데 깊은 한숨을.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축하한다 2학년이 된 거. 이 디데이 안 줄였네? 이 디데이는 참고로 고3 디데이예요. 여기에 한 350일쯤 더 하면 니네 거 되겠죠?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서
하나만 해놓은 거야. 3학년 거만. 옆으로 가서 1-5번 1-5번도 이것도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했었던 건데 이제 왜 또 나오냐면 지수에 마이너스 붙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해보래.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어쩌면 좋아요? 이거 제곱하면 되지. 이거 분의 1이란 이야기잖아.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분의 1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제곱하면 얘 뭐 돼야 돼? 이거 제곱하면 x 더하기 뭐라고? x 더하기 x? 다시 아, 2x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 거야, 그지? 수학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이 제곱한다고. 앞에 거 제곱. 뭐야? x 더하기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둘이 곱하면 뭔데? 야,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밑이 둘 다 x잖니?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야지. 네, 0이니까 1이. 더하면 빵이잖아. 끝. 끝. 왜? 아우! 이거 많이 했잖아. 아, 귀 아프다고? 아, 이거잖아, 이거 얘, 뭐니? 아, 둘이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마찬가지라고. 이 뒤에 누가 와야 돼? x에 그게 뭐냐고? 마일이라고. 그지? 얘가 뭐다? 16이다 그 얘기지. 요 둘이 더한 게 14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되죠? 세제곱하는 거, 네제곱하는 거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정 헷갈리면 이놈 a라고 하면 돼. 그럼 이건 a분의 1이잖아. 그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구하세요. 그 얘기랑 똑같은 게 된다고요. 그죠? 1-6번. 이제 한 4문제만 더 하면 돼. 조금만 힘을 내. 1-6번 보시면 다른 건 됐고요. 지금 주어진 게 2에 2x제곱이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볼 거야. 동그라미 2번. 2의 x 빼기 마이너스 x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뭘 하는 거냐면 2의 2x제곱이 3이래.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잘못된 풀이에요? 잘못된 풀이라고.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3의 제곱. 뭘 것 같아? 루트 3, 루트 3, 루트 3. 치수가 2분의 1 됐잖니. 예? 여기다 지금 2분의 1 제곱한 거잖아. 그지? 얘도 2분의 1 제곱을 해야지. 그게 루트 3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다 루트 3, 루트 3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냐?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를 변형해서 이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놈을 변형하라는 거야. 이 모양이 되게끔. 요 놈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2x가 되게 하라는 거야. 어쩌면 좋을까? 제곱하면 안 돼. 제곱하면 값이 달라지잖아. 값이 똑같아야 돼. 어쩌면 좋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야지. 그래야 값이 안 달라지죠. 누구 곱해요? 이거 곱해요. 산 분자 뭐 되니?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되니? 아니다. 마이너스 1. 1. 이렇게 또 곱할 거니까 2의 2x, 2의 x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둘이 하면 또 2의 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4분의 2다. 이렇게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x를 찾으려고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어떻게 잘 변형해서 요 모양새를 찾으러 가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RPM 잠깐 보겠습니다. 빠진 게 몇 개 있어서 RPM 책에 몇 개 볼게요. 유형 6번 보러 갑니다. RPM의 유형 6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5의 8제곱이 A이고 8의 6제곱이 B일 때 200의 100제곱을 A와 B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거든요. 좀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좀 무식하긴 한데 A, B로 표현하라는 걸 보니 A는 밑이 5인 숫자고요. B는 밑이 8이에요. 8이지만 저건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밑은 소수인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인수 분해를 주로 할 거기 때문에 밑은 소수로 나타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나타내 보면 이 녀석은 이제 2의 세제곱의 6제곱이야. 그럼 이거 밑을 2로 바꾸면 3, 2의 몇 제곱? 유형 몇 번인지 6번. 6번. 왜? 이게 예전. 이거잖아. 예전. 이거 밑을 2로 나타내면 지수 뭐다? 2의 18제곱이 B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을 A, B로 나타내세요인데 이거 소인수분해 해보면 200이라는 건 2가 몇 개 있어? 이가 몇 개? 야, 이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200에 나누기 이래 하면 망하지. 야, 2에다가 110이 2개 있는 거잖아. 2가 3개 있네. 5가 2개 있고. 왜? 2가 300개 있는 거야. 5는 200개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소인수분해하면 얘가 돼요. 그럼 이걸 A, B로 나타내려면 어쩌면 돼? 2하고 5라는 소수를 A, B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죠. 무슨 얘기야? 바꾸자고. 5는 A의 몇 제곱? 5를 A로 표현하면 5는 몇 개 안 남았어. 조금만 힘을 내. 몇 제곱? 아 뭐야 왜 말이 없어. 5는 A의 야 여기다 뭐 해야 얘 되니? 8분의 1 제곱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8. 뭐라고요? 8분의 1이라고. 아 8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8이라니. 8분의 1이지. 잠깐만 수치. 아니야. 필요 없겠다. 야 8분의 1이 8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8은 이상한 소리고요. 그지? 다시 이거 5는 A의 8분의 1제곱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2는 B의 18분의 1제곱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그래서 2의 100제곱이라는 저 어마무지한 숫자는 A와 B로 나타내보면 뭐가 된다? B의 18분의 300제곱이랑 A의 8분의 20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약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넘어가서 유형 10번 갑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정석에 있는 거랑 비슷하던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다 숙제입니다. 당연하죠. 연습 문제 빼고요. 정석 연습 문제 빼고요. 유형 10번이에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둘이 곱한 건 8이라고 되어 있고 A의 X제곱이랑 B의 Y제곱이랑 둘이 같은데 둘 다 16이래요. 물어보고 있는 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에요. 자,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X랑 Y랑 둘 다 어디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요. 지수. 그죠? A 위에 붙어 있고 B 위에 붙어 있다고? 그럼 지수에 원래 있는 녀석들인데 얘네들을 더하래.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라는 건 실제로 뭐 하라는 이야기야?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지수를 더하는 거잖아. 근데 X랑 Y는 지금 서로 다른 밑 위에 올라가 있어요. X는 A 위에 있고 Y는 B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공통된 밑을 찾아야 돼. 공통된 밑. 누가 있어요? 여기 있죠. 16 있잖아요. 그죠? 16이라는 녀석한테 X랑 Y를 던져줘야 돼. 그래야 16이라는 공통된 밑을 가지고 지수 법칙 쓸 거라고요. 보시면 A의 X제곱이 16이래요. X 얘한테 줄 거야. 어째야 돼? A는 뭐다? 16에 그죠? 뭐 보고 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B의 Y제곱도 16이야. 그러니까 B는 누구랑 똑같다? 16의 Y분의 1제곱이랑 똑같다. 그지? 이렇게 해야 같은 밑 위에 X분의 1, Y분의 1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네 두 개? 뭐 해야 돼? 왜? 아니, 한 글자야, 한 글자 뭐 해야 돼? 곱해야지. 이거 찾으려면. 그지? 얘네들이 곱해야 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곱해보면 누가 돼요? A 곱하기 B가 돼. 이건 1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된다고. 근데 A, B는 뭐래? 8이래. 2의 세제곱이야. 16은 뭔데? 2의 4제곱이야. 여기에 아이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있다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얼마야? 4분의 3. 그지? 3하고 4 곱하기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눈으로만 빨리 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는 상관없는데 78번 비슷하게 생겼죠? 78번 보면 뭐 8의 X제곱, 9의 Y제곱, 12의 Z제곱이 똑같은데 뭐 이거 구하세요. 뭐 이 얘기잖아. 문제는 뭐다? X, Y, Z가 다 다른 밑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지금 방금 칠판에 푼 것처럼 기준이 될 숫자가 없어요. 얘는 지금 얘네 둘 다 16이라는 숫자를 줬으니까 16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 78번은 올릴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좋아? 는 K다. 라고 옆에 하나 쓰고 K 위에다 다 얹어버리면 된다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된 밑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유형 11번이에요. 그 바로 옆에 지수법칙의 실생활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지수에도 나오고 로그에도 나오고 특히나 상응로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녀석이거든요.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이거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풀어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해야 될 건 그거잖아. 이거 그 니네가 싫어하는 문제 중에 왜 소금물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문장제 문제 있거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할 말이 없어.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나올 겁니다. 시험에. 당연히.
지수가 됐든 로그가 됐든 어쨌든 그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기출도 당연히 많이 있고 모의고사에도 엄청 당연히 기출이 있고요. 그래서 풀기 싫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셔야 되고 물론 깔끔하게 식을 쓰는 게 처음부터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형 11번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해야 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끝낼 건 아니지만 방송을 끌 거라서 숙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정석 연습 문제는 두 번째 공부할 때나 다음에 풀 거예요. 그래서 정석은 앞에 내용 당연히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한 거 있죠. 읽어보셔야 되고 기본 문제랑 유제까지 다 푸는 거야. 연습 문제 빼고요. 오케이? RPM 넘어와서 RPM에 보시면 맨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고 있어요. 이거 그냥 산수 문제 같은 거거든요. 오래 안 걸립니다. 요거 빨리 푸시고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 다 풀어요. 유형 업까지 푸는 거야.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는데 요것도 킵하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풀 거예요. 유형 업까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마치 단원 마무리 문제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풀자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뿐만 아니라 로그 같은 경우엔 2단원은 그러니까 정석은 2단원 끝까지 그냥 하는 건데 RPM은 중간에 끊어질 거예요. 유형 10번까지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지수 단원은 정석 1장 기본 문제 유제 그리고 RPM은 13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석 기본 문제 먼저 풀고 정석 기본 문제 다 됐으면 RPM에 있는 대표 문제 먼저 풀고 오늘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니네 내일은 공부 안 할 거잖아. 월요일도 안 할 거잖아. 솔직히. 한 목요일쯤 돼서 와 큰일 났다 이러고 막 풀 거 아니야. 다 까먹겠죠? 그 대표 문제 하나 정도씩은 풀어봐야 하니까 정석 기본 문제 푸시고 RPM에 보면 유형별로 제일 첫 번째가 대표 문제예요. 그 대표 문제 하나씩 푸시고. 오케이? 오늘 그 정도 하면 대충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잠깐 쉬었다 합시다.